원숭이랑 펀드 매니저랑 아마추어 투자자가 10개월 동안 주식 투자 수익률 게임을 했어. 결과가 어땠을까? 이런 거 물어보면 보통 원숭이가 이기는 거 아니야? 결과는 셋 다 마이너스가 났어. 어. 너가 말한 것처럼 원숭이가 가장 덜 마이너스가 났어. 원숭이가 하는 방식은 그냥 다트를 던져서 종목을 고르는 방식이었거든. 여러 가지 종목을 같이 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덜했던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실 주식시장만 잘 추종해도 좋은 종목을 고르는 눈이 없을 때는 오히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한테 되게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은공입니다. 오늘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요. 너 어떤 고민이 있다고 했지?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이제 앞으로 힘들 것 같아서 뭔가 투자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보수적인 성향이라서 약간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찾고 싶어서. 그러면 지금 투자 경험은 있어? 처음에는 주식으로 시작을 해서 카카오, 삼성전자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든 거 다 따라 사보고 카카오가 그렇게 반토막이 나고 나서 물론 나는 소액이었지만 그래도 돈이 없어진다는 게 조금 두렵게 다가오더라고. 맞아. 그래도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ETF는 초보자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한테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럼 오늘은 ETF 기초를 설명해 줄게. 우선 ETF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면 ETF는 한국어로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 말이 다 어렵지만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는 의미고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야. 이때 펀드라는 거는 여러 가지 주식을 다 같이 담아놓은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종의 세트 상품 같은 거야. 세트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너가 그 구성을 바꿀 수 있어? 없지 않나? 없지. 내가 뭐 설날 세트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 참치 2개 빼고 식용유 하나 넣고 싶어도 못 바꾸잖아, 내 맘대로. 이것도 이미 나와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내가 종목을 바꾸거나 수정할 수는 없지만 대신 다양한 상품들을 알아서 잘 구성해 놓은 그런 상품이라고 보면 되고, 사실 처음에는 지수를 추종하는 형태로만 ETF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ETF가 나와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 ETF도 생겨났어. 내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한테 ETF를 추천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분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야. 근데 우리가 분산 투자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근데 왜 좋은지 혹시 감이 와? 여러 개의 종목을 가지고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하는데 그거를 쪼개서 파는 거니까 ETF 한 주에 주식이 여러 개 들어있어서 안정적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 맞아. 리스크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거지. 좀 더 와닿게 얘기해보자면 HLB라는 주식이 최근에 되게 핫했어. 무려 2달 반 만에 3배가 올랐거든. 근데 최근에 이틀 연속 하한가를 쳤거든? 그럼 이틀 만에 50%가 넘게 빠진 거야. 너가 이 주식만 갖고 있었다면 패닉에 빠졌겠지? 그런데 설사 이 주식을 갖고 있었더라도 비중이 일부였다면 타격이 훨씬 덜했을 거야. 분산 투자는 단기간에 내 수익률이 극단적으로 좋게 만들긴 어렵지만 수익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패닉이 빠지지 않고 좀 더 이성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소위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내가 초보자에게 ETF를 추천하는 이유는 공부할 게 상대적으로 적고 따라가기가 더 쉬워.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반도체 업황도 알아야 되고 삼성전자의 주력 반도체가 뭔지, 경쟁사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하잖아. ETF를 투자할 때도 비중이 큰 기업에 대해 자세히 알면 당연히 더 좋은데 잘 모르더라도 전반적인 흐름부터 익히기 좋아. 뉴스에서도 코스피 200, S&P 500 이런 대표 지수들의 변동에 대해서는 자주 다루기 때문에 노출되기도 쉽고 변동이 생겼을 때 어떤 섹터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미국 영향으로 한국 주식시장도 안 좋았던 건지 이런 흐름부터 공부해 보는 거지. 앞에서 말한 2가지 장점은 펀드도 해당되는 장점이야. 그래서 펀드와 ETF는 어떻게 다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 펀드랑 비교했을 때는 ETF가 수수료가 훨씬 싸. 왜 그러냐면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개입이 훨씬 커. ETF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수를 추종하는 게 많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의 역할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거고, ETF를 실제로 거래도 해본 거지. 어땠어? 주식이랑 비교해서 거래하는 방식이 비슷했어? 많이 달랐어?
비슷했던 것 같아. 그냥 종목 찾아서 검색하고 주문 넣고. 맞아. ETF는 실시간으로 주식처럼 거래가 돼. 음. 근데 펀드는 입금을 하고 나면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돈이 들어가서 사게 되고 이렇거든.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내가 원래 생각했던 가격과 달라질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최소 투자가 ETF는 주당이야. 너가 산 ETF는 가격이 얼마였어? 한 주의 가격이? 3, 4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3, 4만 원대라고 했지. 물론 좀 더 비싼 것들도 있지만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펀드는 최소 투자 요건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펀드를 사려면 들어가야 되는 돈의 최소 단위가 10만 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크기도 해. ETF 투자에 좀 관심이 생겨? 구체적으로 어떤 ETF가 있는지 종류를 보여줄게. 되게 다양하지만 한 4-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게. 대표적인 ETF 중에 하나는 주식 ETF야. 너가 지금 투자한 상품들도 다 주식 ETF로 보이는데 주식에 투자를 해. 코스피 지수라든지 코스닥 지수라든지, 또 외국으로 살펴보면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 같은 그런 지수들도 있지. 혹시 내 노후 영상 본 적 있어? 거기에서 내가 S&P 500 지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미국에 있는 500개 대기업 주식을 추종하도록 만든 지수거든. 그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대표적인 지수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채권 ETF가 있어.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렇게 간접 투자의 방식으로 ETF로 투자할 수 있고, 대표적인 거는 국고채 3년, 국고채 10년 ETF 이런 것들이 있어. 그거 말고도 상품 ETF도 있는데 금이나 석유 같은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금 같은 경우는 실물을 사고 파는 것도 가능하지만 ETF로 투자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굳이 내 손에 금이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맞아. 또 사실 보관하는 것도 문제고, 섹터나 산업 ETF도 있는데 앞으로 어떤 업종이 잘 될 것 같아? 2차 전지라고 하는데. 2차 전지도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예상하는 업종 중에 하나지. 내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2차 전지에 관련된 주식만 모아놓은, 혹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산업만 모아놓은 그런 ETF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어. 오늘은 ETF가 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봤어. 이 많은 ETF 중에 어떤 ETF를 투자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지? 다음에는 ETF 이름을 보고 이 상품을 파악하는 방법부터 어떻게 고르면 좋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게. 오늘 영상이 ETF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며 여러분의 더 똑똑한 금융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